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8월 2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죠? 9월 달에 초에 늦어도 9월 초, 빠르면 8월 말인데, 대통령의 방한이 그 외교 방중이 끝나고 나면 그거 마치고 이제 그뭐 보고하고서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그 대책 예상 좀 해보고, 그리고 이 글로벌 상황이 조금 급변하는 것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주간 부동산 뉴스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체크해 보시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볼 것 같습니다. 경제 글로벌 상황 좀 체크하고요. 국내 상황도 보고 시장 현황 그리고 정부 정책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이신데요. 엊그제죠. 8월 24일인데 여기 끊겼네요. 미국은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파월이. 바로 하루 전이죠. 그래서 고용 쇼크가 좀 있었고 인플레이션 우려 관세에 대한 이제 향후에 8월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고 뭐 철강 알루미늄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게 PPI 지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오면서 미국도 약간 쇼크가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진정을 시키느라고 금리 인하 시사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황은요, 이 석유화학 업체가 우리나라가 사실 효자 산업이었었는데 최근에 몇몇 업체들이 조금 차입금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고요. 시장 현황은 8월 거래량이 또 급감했습니다. 물론 7월도 6월 달에 비해서 반토막 수준은 났는데 8월은 더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입주 물량이 11월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하방 쪽으로 좀 치우치고 있어서 시장 현황 한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의 추가 정책 9월 초에 이제 발표한다고 얘기했는데 늦어도 얼마나 강력할 것인가 아니면 또 내용이 없는 또 알맹이 없는 내용일지 저는 뭐 나름 애를 써서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나오면 또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이 작년에 춘투를 했었죠. 33년 만에 임금이 최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25% 올렸어요. 참 부러운 상황이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2025년도는 5.4% 올렸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5.4%면 올해도 이제 물가 인상이나 여러 가지 유동성 장세가 좀 이어지겠죠. 인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럼 물가가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엔저 상태에서 물가 압박이 심하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물가 상승률이 거의 3%대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2년째.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BOJ 이제 일본은행이죠.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 시에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진행되겠지만 예전 같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한테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자금이 많이 투입됐던 것들이 좀 돌아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한국도 이걸 썼다가 좀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시장에서 좀 주시해 봐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파월 장관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고용이 이제 쇼크가 일어났잖아요. 갑자기 뭐 14만 개가 쭉 빠지면서 그리고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2, 3개월 뒤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거든요. 무조건 여기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파월이 이제 드디어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다우지수하고 좀 올랐습니다. 올랐고 나스닥이 올랐는데 9월 16일부터 1박 2일로 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지 0.25 내릴지 또 그냥 갈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추가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 트럼프가 인텔에 대해서 뭐 국가가 지분을 갖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확정지었습니다. 대한민국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는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닌데요. 물론 대만의 TSMC에도 도움은 안 됩니다. 인텔이 근데 10% 갖고 뭐 인텔이 사실 작년에 2만 명 해고도 올해인가요? 2만 명 직원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그 경영 상태가 안 좋은데 요번에 이 정부 자금이 지분을 가지면서 투자하면은 그래도 인텔도 또 다시 한번 회생의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국내 산업에는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경제 두 번째 얘기인데요. 석유화학 기업.
우리 뭐 LG화학부터 여러 나라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효자 노릇을 하고 수익률도 좋았죠 한때. 근데 최근에 약간 붉어졌습니다. 보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1년 내 회사채 CP 전환사채죠. 이 금액만 해도 회사채 이런 것들이 5조 2,900억 어마어마합니다. 케미칼, LG화학 등 뭐 이렇게 되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 여기 보시면 이 석유화학 기업의 차입금 수준입니다. 여천 NCC는 사실 석유화학 기업계의 삼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 나가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현금은 136억밖에 없는데 3,350억을 갚아야 돼요. 이것도 1년 내입니다. 부담되죠. 현대 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정부도 나섰습니다. 시장 경제에 맡기지만 뭐 이러면서 조금 나서긴 했는데 100% 도와줄 여력은 없습니다. 재정이 없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겠죠. 여하튼 이게 좀 약간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담으로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수화학산업단지도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일거리가 예년에 비해서 한 60%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화학기업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석유화학기업들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저성장 어떤 그런 딜레마에 좀 빠지고 있는 산업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국가 경제에는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5조 갚아야 하는데 현금 텅텅 줄줄이 초비상 석유화학 기업별로 감축 목표 내라 이렇게 두고 12조 시장성 차입금 업계 해결 안 내놔야 업계가 해결안을 내라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많이 듣던 얘기죠. 과연 이게 잘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서울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8월달 들면서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6대 광역시인데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 인천 할 거 없이 뭐 다 같이 평균선 밑으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이 물론 8월 24일 어제까지 거래량이니까요. 한 요 정도 올라올 겁니다. 그래도 조금 약하죠. 그래서 연말까지 충분히 바닥을 다지면 뭐 일부 지역 대구나 몇 개 지역들은 약간 바닥을 다지고 좀 강보합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연말 전에 이렇게 좀 발품 파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고 아니면 좀 더 기다리셔도 내년까지 보는 것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꽤 되거든요. 1, 2년 가니까 물론 뭐 선호 지역은 좀 올라가겠지만 그런 거 챙기시고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전세 가격이 안정적입니다. 아시겠지만 올 봄부터 전세 뭐 난리 난다고 뭐 기레기님들이 많이 떠드셨는데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물론 선호단지 갖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서초동에 그 3,300가구 언베일리가 15억 16억 갔다가 627 대책 나오니까 12억 13억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P2P 업체를 통해 가지고 잔금 받고 전세 입자를 두면서 15억 16억 다시 올라갔다가 물량이 소화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14억 12억 13억 5천대로 또 내려오고 있어요. 한 1년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초구 레미아고 다 11월이거든요. 11월 이후에 들어오는 것들인데 1097, 1261, 2678 거의 5천 가구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 3300 가구 물론 강남까지 영향은 없었지만 분명히 제가 볼 때 서초구 이번에 5천 가구 청담동 뭐 청담 이거 다 합쳐가지고 서울 청담 송파할 거 없이 올 연말까지는 뭐 전세 가격은 좀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대문구도 사실 그 입주 물량이 꽤 들어와가지고 휘경 뭐 땡땡땡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 1억에서 1억 5천 빠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보다 이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 전세시장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 주 말고 저번 주에 주택산업연구원 입주 전망지수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제목이 입주 전망지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이후 627이 발표했잖아요. 발표하고 나서 확 꺾입니다. 확 꺾이고 이런 방식으로 산출하는데 시장의 입주 전망이 안 좋았다는 거는 627 대책 효과입니다.
전세 끼고 대출 끼고 뭐 이런 거를 일단 막았잖아요. 조건 전세부 대출을 일단 금지한 정책이 전체적으로 주택 이건 업체들의 입장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주택 시장은 하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고요. 이건 이제 사업 전망 지수입니다. 주택 사업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더 많이 꺾였죠. 135 이건 수치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강 국면 85까지는 그리고 105에서 115 미만은 보합 상승, 보합 하강이에요. 근데 지금 숫자들이 어때요? 6, 70대로 다 내려왔어요.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 거예요. 누가 볼 때 주택 사업 하시는 건설회사 사장님이나 관리인들이 볼 때는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시장 분위기 잘 파악하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면 여러분도 이걸 미리 유념하셔서 조급해 하실 필요 없다. 이분들이 다 사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인데 사업에 대해서 현장 상황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시거나 이렇게 쫓아가지 마시고 뭐 기레기 뉴스들 꽤 있습니다. 몇몇 언론사 아시죠? 그 뉴스들은 그냥 흘려 지내십시오. 항상 뭐 몇 년째 그러니까 그건 접어두시고. 자, 서울 주간 상승률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번 주에 0.09로 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약간 반등했다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규칙화 주목되는데 추가 대책이 나오면 이게 하락으로 완전히 꺾여야 그동안 뭐 6개월 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쭉 좀 빠져줘야 되는데 이걸 못 빼고 있어요. 이번 정부의 대책을 한번 보면 이 정부도 수박 정부인지 아니면 제대로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이 미친 집값을 잡아줄 것인지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기에는 이미 임계점이 거의 다 왔고 조정 국면이 있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아실 텐데요.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부가 확실하게 대책을 밝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안 밝히면 아마 사회 여론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 문제도 있어서 지금 집권여당도 고민에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강남 사구 거래량 급감 현실로 이렇게 써놨죠. 여기 보시면 이게 8월 24일 어제 문자로 제가 뽑아놓은 건데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봤자 한 요 수준입니다. 그러면 요때 수준과 같아요. 그럼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가짜 거래 미친 광풍이었다 이렇게 추측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대출 규제, 그러니까 대출을 쌓아올린 집값이라는 밖에 계산이 안 나오죠. 여러분 아시는 뭐 우리 기레기 기자님들이 뭘 많이 썼죠? 현금성 자산만 부자돼 뭐 이런 얘기 썼죠. 안 사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대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준 뭐 반증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도권입니다. 이번에 수도권을 보시면 상승 하락 거래 변동이 15일 일주일치입니다. 일주일 15일부터 한 20일 7일 좀 넘죠. 이렇게 보시면 약간 하락이 좀 비중이 많아졌죠. 그런데 한국 부동산원의 주간 동향은 여전히 0.01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놔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렸죠. 한국 부동산원 통계는 그냥 쓰레기 통계 수준인데 흐름은 인정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아파트 시장이 8월 들어서 조정장이 시작되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조금 원래 7월부터 됐어야 되는데 추가 대책에 대한 신호가 정부에서 좀 안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락 거래가 약간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일기 신도시 한번 가볼게요. 성남 분당 보시면 여기가 기준선입니다. 하락 거래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현상이 보면 선도지구인데요. 샛별마을 우방 이 8월 5일 날 신고는 한 20일 날 했어요. 20일 날 했는데 이것도 고민하다가 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3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임회동에 있는 거 마이너스 한 5,600. 여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은 또 1억 3,500이 올랐어요.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역에 대한 호재는 이미 다 가격에 반영이 됐다. 그러면 추가 대책이 나오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는 게 가능하겠죠. 만약에 추가 대책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출 한도를 갖다가 강남 6억 줄이는 타겟이었는데 확대해가지고 금액을 더 줄이게 되면 효과가 너무 강력하게 나올 겁니다. 분당은 제가 볼 때 조정 분위기가 원래 7월부터 될 줄 알았는데 약간의 기미가 있었는데 그래도 또 나름 호가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거래가 꽤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선도지구가 임계점에 왔다. 가격이 오른 만큼 올랐잖아요 사실. 그리고 일산고양 동구는 이 분당과 달리 계속 좀 내려갔었어요.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근데 많이 내려가다가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강보합, 약간 상승 거래가 조금 많은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서 경합을 할 것 같아요.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없고 분당이 조정받기 시작하는데 그죠? 뒤늦게 올라가는데 일단 상대적인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분당에 비해서 고양 일산 동구가 많이 낮아요. 낮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의 저평가된 거는 제 가격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또 무작정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자, 부산입니다. 부산인데요. 전국적으로 비슷한데 부산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제가 거래 금액대별로 비중을 둔 거예요. 부산은 제가 연말까지 충분히 보시라 그랬는데 지금 뭐 들어가셔도 발품 파시면 좀 호가 좀 낮은 거 그런 거 사시는 거 크게 무리가 없지만 호가 높은 거 무리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6억이잖아요. 6억. 이 부산은 지금 거래가 고가 주택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 당분간은 계속 조정받을 겁니다. 부산의 평균 매매가가 4억 7천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평균이 제가 평균가를 낸 거거든요. 12일부터 20일 동안 20일 열흘 동안 거래된 거를 평균가를 쭉 뽑았더니 4억 7천만 원 나오고 단순 평균입니다. 전체 아파트 거래 중에 4억 이하가 50%가 넘고요. 6억 이하가 88%입니다. 그러니까 7, 8, 9 이렇게 가면 거의 거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부산 우리 뭐 구독자라면은 제가 볼 때는 파시려면 이 상황에서 체크하시고 무리하게 많이 받으시려고 그러면 안 팔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정부 추가 대책 얘기입니다. 정부 추가 대책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급 대책, 세제 대책, 대출 정책, 거래 정책 이렇게 쭉 연결해 봤습니다. 9월 초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그 정책위원장 그분도 나오셔가지고 쭉 한 얘기들과 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한 얘기들을 좀 모아 보니까 보도에서 좀 가끔 보셨을 거예요. 내용은 발표는 안 했지만 일단 요 세제 대책에 손을 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원래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했는데 엄밀히 보면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데 어쩌면 그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요 부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공급 대책은 국공유지 3만 5천 기재부가 뭐 뻘쭘하게 먼저 발표해가지고 여러 뭐저 의구심을 자아냈는데 여하튼 발표했으니까 하는 거고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심 공일 복합 개발 용적률 상향하는 방안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연결할 것 같고 3기 신도시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분양가가 중요합니다. 분양가 인하 할지 안 할지 재건축 활성화 인허가 PF 우량 현장 이건 발표했죠. 도심 다세대 빌라 용적률 상향 및 지원 요거는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대책은 여유가 있다면 이것까지 발표하겠지만 아마 9월 초에 하고 10월이나 11월에 또 한 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중에서 다 할 수도 있지만 골라서 할 수도 있다. 대출 정책에는 전세대출 DSR 이거를 지금 디딤돌하고 버팀목을 일단 한도를 줄였기 때문에 시장 효과가 있는데 이것까지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아니면 전세대출 한도 축소 5억인데 이걸 축소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부담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주택도시보증사 허가가 돈이 너무 많아 너무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감안해서 또 약간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LTV 한도 축소. 강남 타겟이 6억인데 일단 시장 상황을 보니까 한 5억으로 뭐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5억으로 한도를 축소해도 되지 않나. 제가 4억에서 4억 5천 썼는데 4억에서 4억 5천 하면 제일 완벽한 시나리오인데 과연 지켜봐야겠죠. 스트레스 DSR 이거는 뭐 계속 할 거고요. 거래 정책,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하면서 미분양 물건들 악성 미분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공급 분야가 좀 낮추고 이러면은 조금 더 수요가 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피스텔 정책이 또 완화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정책 중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거 갖고 주택 투자라고 얘기하면서 거의 투기, 제가 볼 땐 투기예요. 3년마다 이걸 집을 사고 팔아서 불리는 게 본인은 좋은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 전 국민한테 피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가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한 건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왜곡되니까 이건 손을 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측까지 했는데요. 이 정부 추가 대책 예측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확대해 가지고 좀 세밀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말씀드린 데서 추가 대책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정책 제안하고 해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